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개념을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2등급 이상의 성적이, 그리고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3등급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선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텍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으면 이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텍스트가 2개 이상 만나게 되면 바로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즉 하나의 맥락이나 문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 자, 독수리 사진입니다. 근데 어때요? 메시지가 오시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하나 더 했더니 어때요? 자, 이번에는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메시지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자신의 먹이를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고요. 그리고 이 먹이에 해당하는 이 아이를 보면 이 당시 우리 아프리카 수단의 극심한 기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컨텍스트라는 건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70점대를 못 벗어나는 친구들의 독해 방식이 이거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나서 다른 텍스트와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야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랑 나와의 관계에서 컨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독수리를 보고 이 독수리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라거나, 아니면 이 독수리가 치킨을 닮았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좀 특징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험에서 이제 5등급 이하, 자, 사실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단어의 나열로만 문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5등급이나 4등급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근데 이제 3등급 이하인 친구들, 아무리 해도 78점, 77점에 머무르는 친구들은 뭘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바로 내가 텍스트만 읽고 있는 건 아닌지, 텍스트를 읽고 나를 대입해서 글을 읽고 있는 건 아닌지를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2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읽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해 나갈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34번 문제였는데, 자, 우리 빈칸 문제였어요. 자, 빈칸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텍스트에서 메시지를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느냐겠죠. 첫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무리의 집단이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법칙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메시지를 읽기가 힘들죠. 자, 뒤에 따라오는 문장과 같이 읽어보면 바로 컨텍스트가 생길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자, 이러한 법칙들은 완전히 독립적인데 관찰자의 상태하고는 독립적이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자, 관찰자의 상태하고는 독립적이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 지금처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처리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사실 우리 앞에 나온 맥락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바로 법칙은 어떻다? 동일하다. 네, 누가 보든지 하고는 상관없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읽을 때는 앞에 나온 텍스트랑 같이 묶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맥락이라는 게 좀 생기는데 뒤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우리 법칙이라는 게 어떤 관찰자하고는 독립적이다, 상관없다. 자, 어때요? 자, 지금 초반에 이런 맥락이 생겼습니다. 법칙이라는 건 어떻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자, 우리 on the other hand라고 나오면서 다른 맥락의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현상이라는 건 표상들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법칙들의 표상들이다. 자, 지금 벌써 어때? 자, 말이 어렵기 때문에 메시지가 읽히지 않아요. 법칙의 표상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이럴 때는 자, 뒤에 따라오는 텍스트와 같이 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현상들이 달라 보인다라고 해요. 그것도 다양한 관찰자들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같이 맥락을 만들어 보시면 어떤 맥락이 두 번째 만들어져요? 그렇죠? 현상이라는 건 다양하다. 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표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맥락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동일하고, 자, 현상은 다양하다. 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리 빈칸 문장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우리 객관적인 하나의 account라는 건, 자, 우리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설명이라는 뜻이 있죠. 설명. 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인 설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앞에 나온 바로 동일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우리 헨스가 나오면서 앞에 나온 맥락과 같은 맥락의 내용,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글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즉 아인슈타인의 관점이나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문의 이 부분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언급이 이미 제시가 됐지만 바로 빈칸에는 어떤 맥락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법칙은 동일하다라는 맥락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선택지에서 찾으면 바로 4번과 5번이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4번. 객관적인 하나의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하나의 동일한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4번 후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5번도 보시면 자, 확실성인데 하나의 현실에 대한 확실성이 존재한다. 자, 즉 하나의 현실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건 바로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4번이냐 5번이냐가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워낙 4번이 직관적으로 재진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4번을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뒤에 빈칸 뒤에 이 단어가 중요했죠. 자, 이 appearance라고 하면 모습이나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자, 이 현상의 다양성, 모습의 다양성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4번, 5번 선택지를 같이 비교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우리 4번 선택지는 in the absence of, 바로 현상의 다양성이 없을 때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5번은 behind, 바로 현상의 다양성 뒤에 혹은 이면에는 바로 하나의 현실의 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맥락이 되면서 자, 우리 이 내용을 이제 지문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주셨어야 돼서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자, underlying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죠? 밑에 깔려 있는. 그래서 우리 다양한 현상 이면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맥락이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현상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바로 하나의 객관적인 설명이 도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바로 객관적인 법칙과 다양한 현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이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behind라는 전치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반면에 4번의 경우에는 우리 다양한 현상이 없을 때라고 했는데요. 우리 다양한 현상이 없을 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렇게 문장들을 묶어서 우리 컨텍스트를 만들면서 읽으려는 태도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보면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휘 문제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맥 자체를 묻고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 이런 맥락이 만들어지죠. 뒤에서는 바로 성과가 더 느리다. 매우 다양한 팀에서는 성과가 느리다라는 게 나오면서 바로 어떤 맥락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맥락이 잡히게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자, 뒤에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자, also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성이 또한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즉, 우리 다양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추가해주고 있었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성의 이점을 undermine 한다. 자, 아마 이 undermine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 많아서 4번을 어색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undermine은 우리 아래쪽을 깎다, 즉 해치다, 간접적으로 해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다양성의 여러 문제들이 결국 이점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는 다양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적절했다. 자, 문맥상 적절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bu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자, 우리 but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다른 맥락의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지들을 보면서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상했겠죠. 바로 회사들이 다양성을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 어때요? 여태까지는 다양성이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 거였다면 이 문장에서부터는 다양성이라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특히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도덕적 그리고 법적 imperatives 하면은 의무나 책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도덕적 의무나 책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fulfilling 하면 뭐예요?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는 것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 맥락이랑 같이 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뭐라고 했죠? 바로 다양성을 지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5번에는 어때요? 5번의 exclusive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배제하고 배척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다양성하고는 사실 반대 흐름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배타적인 직장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다라는 건 우리 다양성이 도덕적 의무다라는 맥락과는 위배되는 설명이 되면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읽을 때 역시나 중요한 건 바로 앞에 나온 맥락을 얼마나 잘 읽어주는지다. 자, 우리 21번 함의 추론 유형도 역시 맥락을 같이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어떤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첫 문장과 두 문장 같이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그렇죠?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자, 이걸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림이라는 것도 여러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새로운 수용력을 기존의 시스템에 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초반에 나오는 맥락이 뭐였어요? 자, 컴퓨터 시스템은 중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됐죠. 자, 우리 아까 봤듯이 bu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뒤에서는 새로운 맥락의 내용이 제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여기서 눈치채셨으면 잘했고 자, 뒤에 나오는 맥락은 자,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바로 각각의 이후에 나오는 층이 제한이 된대요. 제약이 된대요. constraint. 뭐에 의해서? 한계들에 의해서. 이전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부정적인 흐름의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뒤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라는 게 절대 핵심 한계를 제거하지 못한대요. 자, 즉 우리 어떤 내용이에요? 이전의 기술의 한계에 제약을 받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맥락은 이전 기술의 한계 위에 중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의 특징을 이후에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 at the same time이라는 건 우리 이 상황과 동시에 제시되는 다른 상황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 봤더니 자, vulnerable 이 시스템이 취약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것은 점점 더 기술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줄 친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paint cracks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맥락은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전 기술의 한계 위에 중첩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취약해지고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살짝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이 중첩되는 시스템이고 자, 하지만 이전 기술의 한계 위에 중첩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죠? 기술이 취약해지고 이전 기술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선택지는 바로 기술이 취약하다, 기술이 취약해져 있다, 내지는 더 이상은 지탱이 불가능하다라는 맥락의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자, 선택지에서 보시면 3번에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복잡성이 자,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복잡성은 바로 뭐예요? 네, 취약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기술이 취약해져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이것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나왔다시피 기술을 더 이상 지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맥락이 역시 같이 들어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뭐 하미슈론 문제를 푸는 접근법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순서 삽입 문제에서도 자, 같이 한번 맥락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빈칸, 뭐 주제 제목 찾기, 어휘 문제들은 문맥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자, 우리 순서 삽입에서는 자, 이 문맥이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문맥상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워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주어진 글 먼저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 바로 엘리트가 사회 엘리트가 선택이 되어지는데 우리 merit 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자,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B에서는 예시 나오면서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생각에는 특히 무조건적인 믿음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경쟁이 공정한 것이다 라거나 특히 지적 자질에 대한 우리 순수한 칭송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엘리트라는 것이 능력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대한 반대 흐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는 주어진 글 다음에 오기에 나쁘지 않은 순서였을 거예요. 우리 C를 봤더니 C에는 moreover 자, 앞에 나온 맥락의 내용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C에서는 능력주의 엘리트 멤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C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그쵸? 우리 엘리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어진 글에서는 엘리트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주어진 글 다음에 C는 여기서 소거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B 다음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우리 B의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 신뢰성이라든지 자기 존중, 성실함, 네, 뭐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칭송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 B의 내용 다음에 아까 읽어봤던 C의 내용 연결될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 B에서는 엘리트 멤버들이 해서는 안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B 다음에 C는 소거해 주셨어야 되고, 자, B 다음에 A를 보시면 자, A의 indeed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특히 그러한 덕목들이라고 지시어가 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덕목을 가리켜요? B에 제시된
이런 특징들을 가리키게 되면서 바로 B, A 순으로 순서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맞았죠. 네. 자, A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should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는 바로 이 should가 if가 생략이 되면서 should가 바로 동사 앞에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혹시 뭐뭐라면 이런 뜻이 돼요. 혹시 뭐뭐라면.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엘리트가 그들 위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들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권력 구조를 끌어내릴 수 있는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A에서는 우리 엘리트들이 대중시민들을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C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네, 게다가 엘리트들은 이거 해서도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적절한 순서는 B, A, C였고 자, 순서 배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 앞에 나온 맥락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맥락이 형성이 안 되는 지점을 잘 찾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을 찾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죠. 자, 첫 문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가 시간이 상당히 증가해왔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여가 시간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맥락은 여가 시간이 산업혁명 이후로 상당히 증가해왔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자, 이어서 우리 1번 문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그러한 주관적인 기준을 given, 고려해 볼 때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는데 자, 우리 앞에 나온 내용에서는 사실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상하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 초반에 있다 보니까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3인 문제에서 초반 부분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시문을 한번 와볼게요. 제시문에서 맥락이 만들어진다면 자, 우리 제시문은 2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제시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하고는 다르게도 유용성인데 자,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얻어지는 유용성은 바로 뭐 때문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기능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경험이에요. 소비자가 가지는 경험이죠. 네. 자, 이 소비자가 가지는 경험이야말로 이 엔터테인먼트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서 삽입 유형, 간접 쓰기 유형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얼마나 잘 반응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자 그러려면 애초에 계속해서 문장을 읽고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지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에 나온 41, 42번 자, 우리 장문 유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지문의 첫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놀이라는 게 많은 종류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됐죠. 자, 이후에 보시면 yet이 나오면서 다른 맥락의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놀이라는 것이 탐험 정신 속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뒤에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별들로 이끌게 한다. 자,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바로 어떤 탐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뒤에서도 마찬가지. 자, 눈을 확 뜨이게 하는 놀라움의 관점이라는 건 자, 이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나온 맥락이랑 같이 보시면 탐험 정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후에는 이런 탐험 정신이 어른들에게는 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이번에는 뒤에 however가 나오면서 앞에 나온 내용과는 반대되는 맥락의 내용이 제시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 탐험 정신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흔하지 않다라는 게 내용이었으면 뒤에는 흔하다라는 맥락의 내용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 뒤에서 보시면 내가 만나본 어른들은 자, 이러한 자질을 lack이라고 하면 결여하다, 빠뜨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죠? 자,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 어른들이 바로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설명 보시면 이 사람들이 탐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B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였어요. 아마 이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면 아마 85점 이상의 점수들이 나왔을 거지만 이 문제들에서 많이 오답이 나왔다, 뭐 읽어도 읽는 것 같지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자, 뭘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를 보는 관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키우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는 꼭 위에 나온 문장을 같이 보려는 관점이나 태도를 계속 키워주셔야 돼요. 자,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은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인 문장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연습을 해두시면 수능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